안녕하세요. D&E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 디플로마 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맞춤의 시대에 활약하게 될 D&E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 디플로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D&E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가 생겨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이제 세계 각국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희 한국 국제유전자협회에서 제공하는 D&E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 디플로마 과정은 크게 일반 과정과 지도자 과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일반 과정은 일반 고객 상담만 가능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자 과정, 디플로마를 취득하신 분들은 자, D&E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를 양성할 수 있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과정이에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디플로마를 취득하신 분들은 통칭 D&E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 이게 다 통칭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게 너무 기니까 이제 약칭으로 쥔 컨설턴트, 완전 약자로 하면 GC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D&E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 일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 디플로마를 취득하시면 그냥 이제 쥔 컨설턴트로만 불리게 되는데, 과정은 이론 강의 오늘처럼 이렇게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DTC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과정, 실습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일정 점수 이상 패스를 하셔야지만 디플로마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오늘 내용, 이런 D&E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의 뭐 배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망 같은 거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와 관련된 기초 이론,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 어떻게 하는지, DTC 유전자 검사에 이제 포함된 항목 유전자들의 각각 기능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DTC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드린 다음에 그 각각의 유전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도자 과정은 크게 2급과 1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2급은 D&E 라이프스타일 카운셀러 디플로마 과정인데 전문대 이상의 이제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2급 강사 과정 디플로마를 이제 취득하신 분들은 아까 일반 과정의 강의를 수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1급 전문가 과정에서는 우리 D&E 라이프스타일 애널리스트 디플로마를 취득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는 관련 전공, 뭐 생명공학이라든가 생물학, 그 다음에 뭐 식품 이런 쪽 관련 전공을 하신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니신 분들이 수강하실 수 있는 과정인데요. 이런 1급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은 일반 유전자들 뿐만 아니라 질병과 관련된 이제 유전자들도 카운셀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이론 강의 똑같이 수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하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피드백을 해드려서 이제 강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필기시험 일정 점수 이상을 패스하셔야지만 디플로마를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강의 내용은 일반 과정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기초 생물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 방법, DTC 유전자 검사를 분석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조금 학술적인 내용이 포함된 거, 이건 1급에서만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도자 과정은 검사 항목 유전자들이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로 조금 깊이가 깊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 까지 이제 거치시게 되면 D&E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로 활약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D&E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가 앞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뷰티 관련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헤어 케어, 모발, 뭐 두피 이런 거 케어해주는 업체랑 이제 연결해서 고객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맞춰서 개인 맞춤으로 화장품이나 헤어 제품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직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자, 여기서 일반 식품은 이제 평상시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식자재, 거기다가 이제 물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그 고객의
특별히 흡수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결핍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영양 보조제라든가 이런 거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어요. 유전자 맞춤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설계. 이분들이 평상시에 식단을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설계해 드릴 수가 있고 유전자 맞춤으로 그분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피트니스와 멘탈 관리인데요. 자, 피트니스는 우리 각각의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 요거는 조금 이제 특화 상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근육 특성에 맞춰서, 근육 유전자 특성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맞는 운동 방법을 설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요즘에 이제 멘탈 헬스의 중요성이 아주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행동적인 추천사항 같은 것도 해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학습 방법 관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 중에 우리 ADHD라고 해서 요즘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ADHD도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제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뭐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특정 아이한테서 결핍이 될 수 있는 우리 뇌에서 작용하는 신호물질 같은 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뇌에서 작용하는 신호물질의 작용으로 뭐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이제 학습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맞춤으로. 그 다음에 교육사업, 지도자 과정 디플로마를 취득하신 분들은 GC 디플로마 과정의 강사로 활약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TC 유전자 검사를 이제 고객들에게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증 사업은 저희 이제 협회에서 발행하는 인증서 또는 뭐 인증 마크 같은 거를 관련 업체들에 이제 부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야에서 뭐 이거를 이제 겹쳐서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활동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우리 DNA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은 우리나라에서 DTC 유전자 검사가 이제 허용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DTC, 다이렉트 투 컨슈머의 약자입니다. 소비자 직접 의뢰 방식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DTC 유전자 검사가 허용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병원을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의 사인을 받아서 유전자 검사 기관에 내 그 체액이나 이런 것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역시나 또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요 DTC 유전자 검사가 허용된 이후부터는 특정 항목, 우리 보건복지부가 허용한 특정 항목의 유전자에 대해서는 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배경은 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에 발표한 이제 규제 개선의 후속 조치로 우리 보건복지부 곳이 이렇게 이걸로 2016년 6월 30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DTC 유전자 검사에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항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만 체질인지, 그 다음에 뭐 복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걸 알려주는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 농도 관련해서는 고지혈증 위험과 관련된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자,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들. 그 다음에 혈당, 그래서 뭐 이거는 당뇨 위험이 있는 유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혈압, 이거는 이제 혈관 건강과 관련된 혈관 탄성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들 검사하고, 그 다음에 피부와 관련된 것으로 색소 침착, 좀 피부톤이 칙칙할 수 있는 유전자인가, 아니면 색소 침착, 뭐 기미, 주근깨 뭐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는 유전자인가, 뭐 이런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탈모, 이거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광범위 탈모,
뿐만 아니라 이 유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 탈모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유전자예요. 그 다음에 모발 굵기. 나이가 들수록 모발 굵기가 가늘어지는 유전자인가. 그 다음에 피부 노화. 예,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 노화가 쉽게 올 수 있는 유전자인가. 이런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탄력. 네, 이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콜라겐 치밀도 같은 게 떨어져서 피부 탄성이, 예, 그래서 모공이 많이 늘어나고 주름이 많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유전자인가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 흡수, 그 다음에 카페인 분해 관련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가능한 이 12가지 항목 유전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해요. 이 항목 수가 굉장히 부족한 편인데 이제 뭐 2016년 이후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기 있는 항목들은 앞으로 차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런 DTC 유전자 검사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이 DTC 유전자 검사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 잘 보여주는 안젤리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리 안젤리나 졸리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죠. 자, 이 안젤리나 졸리가 2013년도 5월에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하나 기고했는데요. 나의 의학적 선택, My Medical Choice라는 제목으로 그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이제 양쪽 유방을 다 절제하고, 영화 배우인데, 예, 절제하고 재건 수술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랐었는데, 자, 그런 이제 유방 절제를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가 40대 중반부터 뭐 10년 이상을 유방암으로 고생하시다가 57살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 유방 절제를 할 당시, 안젤리나가 유방 절제를 할 당시에 이모마저도, 영화 배우인 이모마저도 이 유방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칼럼이 발표되고 2주 후에 그 이모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양쪽 유방을 절제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바로 이 시기에는 유전성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 정보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유전자 이름은 브라카라고 하는데요. 브라카 1, 2가 있는데 브라카 1이 좀 더 유방암과 관련성이 높은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안젤리나 졸리의 이제 주치의가 이때 당시 안젤리나가 이제 37살이어서 유방암을 걱정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라고 권유를 했고요. 실제로 검사를 했더니 이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난 상태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유전자의 변이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자, 브라카1 유전자의 변이가 없는 정상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지만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신 분은 7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전자의 변이가 없으신 분들은 난소암도 발병 확률이 1.5%밖에 되지 않지만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난소암 발병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치의는 게다가 이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이모까지 다 유방암, 난소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지금 현재 너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안젤리나가 이제 어려운 선택을 해서 양쪽 유방을 절제하고 재건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주치의가 자, 지금 현재 너의 그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5% 미만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뭐 감격을 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자,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은데요. 이 안젤리나 효과는 작년에 발표된 어떤 논문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2016년, 17년도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도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자, 뭐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요 아래쪽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서 15년도 사이에 이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하신 분들이 3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2013년과 15년 사이에 저 유전자 검사를 한 인원이 3배 이상 증가를 했고 그 중에서 한쪽 유방에 이제 암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변이가 있으신 경우 나머지 한쪽 유방도 절제하는 경우가 5배 이상, 그 전보다 5배 이상이 증가가 됐고 난소를 제거하는 경우도 4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이렇게 이 DTC 유전자 검사가 한번 이슈화되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젤리나 졸리가 이 예방적 차원의 유방 절제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에 걸릴 수도 있는 유방암의 위험을 확 낮췄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거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래서 이렇게 DTC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어떤 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 뭐 심한 질병은 아니더라도 뭐 혈압이 높아질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비만이 될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거를 미리 알아서 미리 예측해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특정 질병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DTC 유전자 검사, 뭐 그냥 전체적인 유전자 검사의 뭐랄까 효용성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크레덴스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미국 회사가 이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 예측한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서 15년도 이전까지는 실제 데이터고 이때 이제 증가율 가지고 2016년에서 2022년 사이에 얼마나 증가할지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2022년쯤 되면 이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4천억 원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또 다른 회사에서 예측한 수치는 요거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뭐 조 단위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DTC 유전자 검사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저희 나라,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몇몇 국가, 영국이나 뭐 벨기에 같은 몇몇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앞페이지에서 보신 유전자 검사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DNA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의 앞으로의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경으로는 이제 개인 맞춤의 시대가 왔다라는 건데요. 제일 먼저 이런 경향이 나타난 분야는 아무래도 뷰티 분야겠죠. 그래서 맞춤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2017년 1월 기사를 보시면 우리 뷰티도 이제 맞춤이다. 그래서 성분 조합, 그 사람한테 뭐 맞춰서 조합해주는 제품부터 유전자 맞춤으로 제공해주는 화장품까지 요즘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핵가족화와 고령화 더불어서 이제 사람들이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더니 아직 그때는 이제 유전자 검사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개인 맞춤으로 너한테 특화된 그런 화장품, 너의 피부 타입이나 이런 거에 특화된 화장품이 나온다면 쓰겠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99% 이상이 쓰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개인 맞춤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은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뭐 앞으로도 더 심해질 추세죠. 게다가 식약처에서 맞춤형 화장품의 제작, 판매를 이제 2017년도부터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그 기능성 인증의 범위도 올해 더 2017년도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럼 이제 최근에 개인 맞춤 화장품 서비스 트렌드는 어떠한가 살펴보면 소비자의 이제 피부 특성, 피부 타입,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영양 성분, 색조, 향료 같은 거를 조합해서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맞춤 화장품부터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 유전자 맞춤 화장품까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유전자 맞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LG나 아모레 같은 대기업에서도 2016년도 말부터 우리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2017년 뭐 후반기까지 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대기업 화장품 회사 중에는 한국 화장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작은 벤처 회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자 맞춤 식품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세계 최초 개인 유전자 맞춤 맥주가 개발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이 더블 헬릭스인데요. 더블 헬릭스는 DNA의 구조를 나타내주는 용어예요. 오늘 이 시간 뒷부분에서 DNA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영국의 맥주 제조사 민타임이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의 브루마스터인 키아란 김린이란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봤어요. 자, 이때 검사한 유전자는 TAS2R38이라고 하는 수용기 유전자인데요. 맞분자가 이제 부착되는 수용기와 관련된 유전자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단맛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쓴맛을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쓴맛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맛에 맞춰서 쓴맛이 2배로 강화된 더블 헬릭스라고 하는 맥주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맥주는 지금 현재에도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몇몇 매장에서도 사실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는 이 사람 이제 브루마스터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들 맞춤으로도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개인 고객 입맛에 맞는 맥주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비스포크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비스포크가 맞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스포크 서비스에선 개인 유전자 맞춤으로 그 사람이 제일 맛있어 할 개인 맞춤 맥주를 제조를 해서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굉장히 고가예요. 3천만 원이 넘는데요. 네, 3천만 원이 넘는데 이 3천만 원을 한번 지불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래서 한 500ml, 500ml짜리 570ml 정도짜리 캔으로 뭐 2,000캔 정도 분량으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개인 맥주를 내가 원하는, 내가 먹고 싶은 곳으로 배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가는 뭐 동네 바로 이제 배달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무슨 파티나 뭐 이런 거를 열 때 파티에 초대한 사람들에게 내 입맛에 맞춘 개인 맞춤 맥주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몇 명의 고객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세계 최초로 개인 입맛에 맞춘 어떤 식음료, 음식이 개발됐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실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약국에서도 가능한 검진 영양 세라피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2017년 5월 달에 메타포뮬라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검진 영양 세라피라는 것을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의사들 150명이 설립한 병원 전용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인데요. 의원이나 한의원, 약국과 이제 제휴를 해서 거기에 방문한 환자들의 이제 타액을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 세라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제품을 연결시키겠다라는 거죠. 건강과 관련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검진 영양 세라피 서비스라는 것은 DTC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네, 아까 보신 그 12가지 항목이에요. 그 DTC 유전자 검사.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영양 정보와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에다가 이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메타포뮬라라는 회사가 이번에는 헤어샵 마케팅 회사랑 손잡고 검진 영양 세라피 서비스를 이제 헤어 제품이랑 건강 제품을 이제 같이 복합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3, 세 번째 배경으로는 웰니스 시대가 왔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웰니스라고 하는 용어, 여기서 볼까요? 웰니스는 웰빙과 해피니스의 합성어입니다. 자, 웰빙이란 용어, 뭐 지금 뭐 한 10년 이상 들어오고 계시죠. 그래서 웰빙에다가 해피니스까지 결합시켜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제 지식경제부의 정의를 들자면 좀 어려워요. 자,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그 다음에 지적 영역에서 최적의 상태를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상태 또는 행위, 노력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요. 예전에 웰빙과의 차이점을 이제 굳이 꼽으라면
사회적 영역,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적 영역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내 몸 또는 마음, 그 다음에 정신 상태,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교류, 이런 거를 다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것과 관련된 분야를 웰니스 분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웰니스에 이제 포함되는 분야로는 뷰티, 식품, 의료, 헬스, 여행, 레저 등등등 계속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웰니스 산업의 규모는 2015년에만 3조 7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4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세계 인구 고령화로 고령 인구의 소비 패턴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주 고객층, 주 고객 타겟층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용어로 액티브 시니어란 용어를 좀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은퇴 이후에도 소비 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고 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5, 60대 이상을 일컫는 이제 호칭인데요. 이런 액티브 시니어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액티브 시니어. 지금 인구 비중으로 보시면 50대와 60대 이상이 이게 2014년도 기준인데요. 35%예요. 50대와 60대 이상을 다 합쳐서. 근데 요게 2020년 정도가 되면 65세 이상만으로도 35% 이상 인구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뭐 60 정도의 나이면 이제 노인이란 말, 지금 요즘도 많이 그렇죠. 노인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50대와 60대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보유 자산으로는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과 뷰티, 나의 웰니스에 관심이 많고 한 액티브 시니어층이 저희 주 고객층 또는 저희 진 카운셀러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미국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미국에서도 유전자 맞춤 라이프스타일 케어 업체들이 태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미국을 보는 이유는 우리 세계에서 유전자 검사 시장이 최대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유전자 검사 시장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회사가 23&me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여기서 23은 이따가 이제 저희 DNA랑 관련이 있는 숫자인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고, 23andme라고 하는 회사는 구글의 창업주의 전 부인이 CEO로 있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대의 이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DTC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이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들까지도 읽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는 회사는 티타노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저희 DNA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가 이제 하려는 일과 굉장히 매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회사인데요. 고분자 생화학 박사가 CEO로 있는 벤처 회사인데, 의사, 영양사, 헬스 트레이너, 그 다음에 뭐 IT 전문가들이 팀으로 엮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전자 맞춤으로 개개인에게 피부, 치아 같은 거 케어해 주는 법,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제품을 연결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식이요법, 영양보조제 같은 거 추천해 주고, 운동을 설계해 주고, 그 다음에 각 유전자 타입에 맞게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고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의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로세스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일단 DNA 분석 키트입니다. 요거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DNA 분석 키트 이름이 DNA 라이프스타일 코치예요. 자, 요거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합니다. 가격이 한 26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6만 원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구입하면 집으로 배달이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이제 가글을 이용해서 검체통에다가 가글 한 액체를 이제 뱉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회사로 보내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회사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솔루션, 리포트가 이제 집으로 배달 또는 이메일로 배달이 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보고서 양식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그림이 아기자기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오버뷰, 일단 개요, 요약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패널에서는 이런 음식들을 드셔야 한다. 아니면 이런 음식은 피하셔야 된다. 라는 내용이 일단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 몇 가지 찝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뭐 메디테리안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지중해식 식단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고기보다는 어류 위주의 식사를 해라.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소금을 좀 적게 섭취해야 되는 유전자 검사 결과고 그 다음에 철분, 비타민C, 칼슘이 부족할 수 있다. 네 유전자로는. 그래서 고객의 유전자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섭취를 추가로 하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잘 분해가 안 되니까 카페인이 분해가 잘 안 되니까 하루에 한 컵 정도만 드셔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피트니스, 운동과 관련해서 특히 눈에 띄는 게 뼈 부상을 뼈에 칼슘이 부족해서 뼈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칼슘 보충제 꼭 먹어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일찍 취침을 취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중에 올빼미형 인간인지 그 다음에 아침형 인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확인을 해서 당신은 아침형 인간이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지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나서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같은 거를 잘 섭취를 해서 이제 우리 정신 두뇌 회전 이런 거를 좋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스킨과 덴탈과 관련해서는 색소 침착이 잘 되는 유전자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좀 많이 센 걸로 써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식단에서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이런 비율이 포함되도록 식단을 짜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유전자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그게 많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확인해서 이런 퍼센티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특별한 음식이나 음료 관련된 내용으로는 저당 불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유를 드셨을 때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당 불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유에 들어있는 그런 저당을 잘 분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 저당에 의해서 설사를 하게 되는 현상을 저당 불내성이라고 합니다. 그 저당 불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 정보가 알려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되고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알코올은 좀 적게 섭취하시는 게 좋다. 뭐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DNA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이게 먼 일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배경,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조금 학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워하실까봐 맨 뒤로 뺐습니다. 자, 저희 DTC 유전자 검사라든가 아니면 유전자 맞춤의 시대가 오게 된 배경, 제일 중요한 우리 학문적 배경이 인간 유전체 사업이에요. 휴먼 지놈 프로젝트, 줄여서 HGP라고 합니다. 일단 유전체, 지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한 생물체가 지니고 있는 DNA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전자를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DNA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 얘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DNA, 유전자, 염색체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용어인데요. 여기서 한번 좀 개념 정립을 하고
2강에서 자세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어를 좀 익숙하게 하시는 데 목적을 두도록 하세요. 이 시간에는. 자, 첫 번째, 모든 생물체가 지니고 있는 유전 물질이라고 하면 일단 DNA예요. DNA. 자, DNA는 자, 진주알을 계속 길게 이은 사슬 구조를 두 가닥 꼬아놓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입니다. 자, 두 가닥 긴 사슬이 꼬여 있죠? 그런데 그 사슬 한 가닥 한 가닥에서 진주알 역할을 하는 물질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런 물질이 반복되어 있는 두 가닥 꼬인 구조다. 그럼 유전자라는 건 뭐냐? 자, DNA가 우리 유전 정보이긴 한데요. DNA 전체에 다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DNA 내에서도 유전 정보가 존재하는 부위를 유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한 DNA 안에 우리 사람 DNA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가닥의 긴 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선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선 안에 유전 정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몰려 있는 부위를 유전자라고 하고 각 유전자에서는 다른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설계도로 쓰이게 돼요. 자, 단백질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이제 70~80% 이상이 물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물질이 바로 단백질이라는 애입니다. 이 단백질이 두 번째인데요. 자, 우리 생체 내에는 많은 종류의 단백질들이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인 애들만 잠깐 살펴볼게요. 효소,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반응, 화학 반응, 모든 화학 반응은 다 이 효소라는 물질들이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있는데 자, 굉장히 다양한 종류, 우리 사람만 해도 수천 가지 이상의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소화효소 중에 트립신,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소장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기도 하고 자, 그런 효소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면역 방어를 수행하는 항체라는 물질도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단백질들도 있는데 특히 피부에 많이 풍부한 것이 콜라겐, 엘라스틴, 뭐 이런 단백질들이죠. 우리 동물에서 제일 흔한 단백질들이에요. 콜라겐 같은 게 특히. 자, 이렇게 많은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런 단백질들 하나하나 콜라겐이면 콜라겐 단백질, 그 다음에 뭐 트립신이면 트립신 단백질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위가 유전자인 겁니다. 그래서 트립신 유전자, 콜라겐 유전자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들이 DNA상에 이렇게 뜨문뜨문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 요 구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염색체라는 거는 우리 세포 안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구조물은 아니고요. 세포 분열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포가 분열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하면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로 늘어나는데 그 안에 유전 물질, 우리 유전 물질이 우리 생명체의 모든 것들을 이제 관장하게 되는데 이런 유전 물질도 똑같이 두 개의 이건 모세포. 분열해서 두 개가 된 애들은 딸세포라고 해요. 이 두 개의 딸세포들은 엄마 세포와 똑같은 DNA를 갖고 있게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 그러면 세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내용물들이 다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반을 갈라서 딸세포 두 개가 되는데 유전 물질인 DNA도 세포 분열 과정 중에 두 배로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게 된 선 같은 형태의 DNA를 자, 딸세포 두 개한테 쉽게 정확하게 분배시켜주기 위해서 종류별로 똑같이 분배해주기 위해서 염색체라는 구조를 취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DNA를 두 개로 복제를 해요. 똑같은 DNA가 다 두 개씩이 됩니다. 이거를 똘똘똘똘 말아서 짧고 굵게 만든 다음에 허리 부분을 딱 붙여놓은 것이 염색체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얘를 짧고 굵게 말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애가 옆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는
이렇게 일단 2배로 늘려놓고 난 다음에 요 절반을 딱 갈라서 딸세포에게 한 개씩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색체 안에는 이런 DNA 한 개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안정화시켜주는 뭐 단백질들이 막 뭉쳐가지고 이런 덩어리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얘네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사람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사람 세포의 중심에 보시면 동그란 핵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핵이라는 구조물에 사람 DNA가 실 같은 형태로 퍼져 있습니다. 저런 실 같은 형태로 평상시에 퍼져 있는데, 걔를 확대해서 보면 자, DNA 이중나선, 더블 헬릭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이중나선의 부분,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 이거 전체가 DNA, 그 안에 유전자들이 들어있고요. 이 유전자 DNA에 단백질들이 이제 조금 들러붙어서 조금 굵은 실 같은 형태로 아까 같이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2배로 복제가 되고 나면, 분열을 위해서 세포 분열하기 전에 2배로 DNA가 복제나고 나면 이게 좀 더 굵게 꼬여요. 꼰 다음에 또 접고 해서 이렇게 더 두껍고 짧게 응축된 형태의 똑같은 애 2개가 허리 부분에 붙어 있는 게 염색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 개념이냐면 염색체가 더 큰 개념이에요. 이 안에 DNA가 들어있다. 그래서 DNA가 그 다음으로 큰 단위, 그 다음에 이 DNA 안에 특정 유전자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염색체가 제일 큰 단위, 그 다음 DNA, 그 다음 유전자 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저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2강에서 기초 이론 하실 때 이 내용 다시 복습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이해 못 하셨어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보셨던 세포고요. 세포에서 이 부분이 핵이에요. 세포의 이제 일부분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핵 안에 이중나선 DNA가 이렇게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DNA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특정 유전자 부위라고 했을 때, 이 유전자가 암호화하고 있는, 이 유전자가 그 특정 단백질의 설계도인데, 그 단백질이 우리 세포 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 유전자로부터 유전 정보를 RNA라고 하는 물질로 일단 한번 카피를 하고요. DNA에서 그 RNA, 카피된 RNA가 핵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핵 바깥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기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자, 여기 폴리펩타이드라고 써있는 애가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거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도 이런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구조를 길게 이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진주알 같은 애들은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들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 펩티드라고 하는데, 그런 아미노산들이 아주 길게 연결되면 폴리펩티드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단백질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자면 DNA 유전 정보를 우리 단백질을 만들고 싶으면 RNA라는 물질로 일단 카피를 한번 하고, 그 RNA를 가지고 그 유전 암호,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단백질을 만든다. 그럼 이게 콜라겐 유전자였다. 그러면 이제 콜라겐 단백질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 세포 하나에 아까 보셨던 염색체 DNA가 몇 개 들어있냐면 총 46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이 46개는 두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세트는 23개예요. 23개의 DNA가 한 세트인데, 그 23개의 한 세트는 난자, 어머니의 난자로부터 온 것이고, 나머지 23개의 한 세트는 아버지의 정자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생겨나게 된 과정이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융합이 되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그 수정란이 아까 말씀드린 DNA도 똑같이 복제해서 2개의 세포에 나눠주는 그런 세포 분열을 거쳐서 지금 저희처럼 수조 개의 세포를 지니는 이제 생물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DNA가 한 세트씩 들어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에 따라서 염색체를 1번부터 22번까지 일단 번호를 매겼는데, 자, 1번 염색체 제일 크죠? 1번 염색체도 똑같은 크기와 모양이 2개. 그 다음에 제일 작은 22번도 크기와 모양이 같은 애가 2개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한 개는 아버지로부터, 다른 한 개는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와서 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럼 22번까지 곱하기 2를 하면 44개겠죠? 자, 46개에서 44개를 뺀 나머지 2개는 성염색체예요. 자, 여기 경우에는 이제 X, Y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남성이고요. 성염색체가 X라는 염색체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 염색체의 구성,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 지놈 프로젝트가 뭐였는지, 자, 이거는 이제 다시 맨 앞 페이지로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인간 유전체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보신 46개의 DNA는 23종류로 이루어져 있었죠. 23종류의 DNA가 각각 엄마, 아빠로부터 한 개씩 세트로 온 거였어요. 그래서 23종류의 DNA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 단위가 있을 텐데요. 그 기본 단위 안에서, 뉴클레오타이드 안에서 A, G, C, T라고 하는 4종류의 염기라는 물질이 유전 정보예요. 자, 이것도 2강에서 자세하게 배우실 거니까 일단 우리 DNA의 유전 정보는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염기라는 물질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나, 이게 유전 정보예요. 근데 그 염기라는 물질은 4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G, C, T라는 알파벳으로 대표되는 4종류의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A, G, C, T가 어떤 순서로 몇 개가 연결됐나, 이것이 특정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암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 유전체 사업이라는 것은, 자, 사람의 23종류의 DNA를 다 합치면 이런 염기 서열이 총 30억 개가 되는데요. 그 30억 개의 염기 서열을 다 읽고자 했던 프로젝트가 인간 지놈 프로젝트예요. 자, 이것은 1990년에 미국의 주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광범위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 DNA는 전 세계 인류의 이제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강대국들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완성이 되기 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까지 해서 6개국 컨소시움이 형성이 돼서 전 세계 20여 개의 연구소에서 일을 나눠서 수행을 했고요. 이렇게 13년에 걸쳐서 30억 개의 염기서열을 모두 밝혔습니다. 30억 개의 염기서열을 모두 밝혀서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우리 이제 전체 염기서열을 보면 특정 부위가 유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전자마다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확인해 봐서 유전자의 개수를 추정을 했는데요. 자, 이런 30억 개의 염기서열 안에 23개의 DNA 안에 2만여 개의 유전자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유전자가 각각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설계도인 거예요. 그래서 2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이 2만 개의 유전자들이 각각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자라는 것만 확인이 된 거죠. 어느 부위가. 자, 그런데 이렇게 염기 서열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 유전자들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예전보다 하기가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이전보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유전자 기능에 대한 연구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전자들의 기능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자, 이런 데이터를 정리한 기사가 많지 않아서 2014년도 데이터를 제가 따왔는데요.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런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려진 표현형 질병 유발 변이를 가진 유전자 수가 한 3,000개 정도 밝혀져 있다라는 건데요. 자, 표현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여지는 특성이에요. 이제 보여지는 특성, 확인되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리학적 특성, 생화학적 특성, 그 다음에 어떤 뭐 정신적 특성까지도 표현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딱 특정 특성과 관련된 것은 요유전자다라고 알려진 정보가 한 3,000개 정도 된다는 건데요. 그 사이에 조금 더 이 개수가 늘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2만여 개의 유전자 중에 아직 절반 이상은 기능이 다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긴 한데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그래도 3,0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DTC 유전자 검사에서는 46개의 유전자 개수, 그러니까 12가지 항목에 이제 뭐 중복으로 들어간 유전자들이 있어서 유전자 개수로는 46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점점 더 추가가 되어서 DTC 유전자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DNA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정확한 유전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위험 정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삶의 질 개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2강에서 이제 유전자,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좀 어려웠던 내용들 있죠? 그거 다시 복습하면서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